차 여기 배송하고 죽었다 죽고 제가 열두 시다 12시. 지휘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0년 7개월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별 사면권은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 심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신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신문 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신문을 진행하거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 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 측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변호인 측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 사이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는 8시간 40분이 걸렸고 구속영장은 다음날 새벽 3시쯤 발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류 심사만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좀 더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핵심 증거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12년 동안이나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검은 이 뻔한 단서를 놓쳤습니다. 유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검찰이 이번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가 법인카드입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9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병원 등 사용처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 기록만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우영 특검팀은 그런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설렁탕 한 그릇 먹고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이 다스 법인 계좌 추적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론은 같았습니다. 당시 수사의 기본은 지켰는지 묻기 위해 김홍일 전 검사와 정우영 전 특검에게 접촉했지만 끝내 답변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됐을 거란 검찰의 뒤늦은 지적은 뼈아픈 자기 반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첫 금리 인상인데 10여 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연방 금리제도가 올해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석 달 만에 0.25%포인트 올라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가 됐습니다. 연 1.5%인 한국의 기준금리를 웃돌게 됐습니다. 한국
미국의 정책 금리가 과속 주의 뒤집힌 건 구간입니다.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된 건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감세 조치와 1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방침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한 번 더 늘려 3차례로 조정해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이어간 것은 향후 미국의 경제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춘우입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잇따라 대책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고영건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려가 완화되겠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내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 역시 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급격히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분석하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리 인상은 예상에 부합해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변수가 워낙 많다며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늘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한 달 반 만에 장중 2,500선을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기한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마지막 날인 오늘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기본의 권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부 형태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4년 연임제가 이번에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정말 날씨 좋네요 지금. 아이고.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우리 밥 먹고 이거 갖고나 차 안 받네.